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켓.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신뢰가 지금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수익률 커브가 지금 다시 플랫, 평평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뒷단에 있는 장기금리 때문이 아니라 앞단에 있는 단기금리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 수익률 커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나라들 포함해서 선진국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신뢰도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에 브레튼 우즈의 그 금본위 제도를 폐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 체제로 이제 플로팅 체제로 전환해야만 했던 그 당시 배경도 역시 이제 그 당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에 앞서서 올해 2021년 여름에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칠레, 콜롬비아가 연이어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죠. 2021년 10월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조치를 철폐를 했고, 그리고 올해 연내에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는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호주 중앙은행도 이제 수익률 커브 목표를 그 3년 국채 수익률을 0.1% 선에서 자기들이 이제 뭐 최소 2024년까지 0.1% 수준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요? 그 금융위기 바로 터지기 직전에, 그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아주 된통 소리를 맞았고, 2011년인가 12년에도 한번 똑같이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금리를 또 올렸다가, 또 그 당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해 가지고 남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때 이제 교훈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몰리고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차트가 한 10장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CPI, 이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PC라고 하는 겁니다. 이 Personal Consumption Index Expenditure라고 해서, 그러면 CPI와 PC가 뭐가 다르냐? CPI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 물가를 재는 기준이 항상 고정돼 있어서 뭐 음식, 뭐 에너지, 뭐 집값, 뭐 아무튼 이렇게 이 물가 변동을 재는 품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는 1년에 한 번씩 7월인 걸로 제가 아는데 7월인가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품목을 잴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5년에 한 번씩은 전체 품목을 다 깔아놓고 전체 품목을 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댈러스 그 연방준비은행, 댈러스 페드에서는 그 trimmed PC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품목 물가 인상률이 있으면은 제일 위쪽에 좀 심하게 그 물가가 올랐다든지 제일 아래쪽으로 심하게 물가가 떨어졌다든지 하는 그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간 값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그 trimmed PC라는 지표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P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X축에는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2021년 10월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Y축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2021년 10월에 와가지고 지금 3.6%, 3.7, 3.8%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거는요, 1990년대 초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그렇게 큰 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제 하얀색은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금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은 이제 month over month,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달의 물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달 대비, 그러니까 매월 재는 건 물가는 지금 다시 쭉 소폭 내려가는 추세지만 작년 대비해서 지금 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댈러스 연방준비제도 은행에서 이제 쟤는 그 트림드 PC, 그러니까 양극단 제일 많이 뛴 품목,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 가격 이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빼버리고, 또 제일 아랫단도 빼버리고 중간에 좀 중간 단만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재는 건데요. 여기서 색깔이 세 개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하얀색은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고요. 파란색 가운데가 전달 대비해서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6개월 단위로 잰 거예요. 6개월 단위로 지난 6개월 대비 지금 물가 상승률을 잰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빨간색으로 점선이 3개가 있잖아요. 빨간색 제일 아래쪽에 빨간 선을 보면은 그거는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봤을 적에는 지금 2021년 10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한 2% 정도로서 지난 2009년 뒤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빨간 점선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있는 빨간 점선 보라색을 봐야 되는데, 보라색 커브. 보라색은 이제 6개월마다 재는 걸로 기준으로 했을 적에 지금 역시 지금 한 3.12%까지 치솟고 있는데, 요거는 2006년, 2007년 그 뒤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색을 봐야 되는데, 파란색은 이제 그 월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월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난달 대비 이번 달 그 물가 상승률을 봤을 적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빨간 점선을 보시면은 지금 한 5%좀 넘고 있거든요. 5%한 5.12% 되는 것 같은데, 1991년, 2년, 1991년이라고 봐야겠네요. 1991년 뒤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시계열로 지금 따져봤어도 인플레이션이 그 잠정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transitory, 지나가고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추세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차트 보시죠. 여기서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금 상승률을 봤을 적에 X축에는 2001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면은 역시 이것도 지금 지난 2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Y축은 이제 분기별, 지난 분기 대비 현 분기의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그 뚜렷하게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차트는 그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그 소비자 성향 조사, 설문 조사인데요. X축에는 1990년부터 이제 2021년 10월까지 봤을 적에 하얀색 차트가 그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결과 지금 시점에 한 5.0% 가깝게 4.78% 될 거라고 지금 소비자들이 일종의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장기간 moving average, 그러니까 평균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핑크색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확실히 방향은 위쪽으로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역시 똑같은 미시간 대학의 이제 소비자 지수 설문조사인데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5년에서 10년 뒤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그걸 이제 중간값을 취하는 건데요. 역시 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3.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역시 이제 무빙 에버리지로 이렇게 그 평균값을 구하면은 지금 한 2.8%까지 지금 올라서 추세선도 확실히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또 이제 세 가지 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X축은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얀색 차트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유럽이나 호주 이런 그 선진국 나라들의 그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 뒤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예, 명목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선진국 나라들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금리 상승 예상치죠. 예상치는 이미 뭐 지금 제로가 아니라 0.6%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치솟고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제 시티그룹이 조사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좌표는 왼쪽 Y축에 이제 왼쪽 Y축인데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제로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10, 20, 30 2010년대 초반에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예상을 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 2017년에 잠깐 치솟았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2021년 들어서는 지금 그 지수상으로 50 정도의 플러스 50에 가깝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그러니까 국채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호주의 국채예요. 호주의 그 3년 만기 국채 이제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이제 2021년 10월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얀색 차트는 그러니까 3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니까 2024년 4월이죠. 2024년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걸로 그 3년물 국채 수익률이 0.1%로 유지를 하겠다고 호주의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라고 하죠. RBA라고 그렇게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파란색 차트는 역시 이제 단기금리, 호주의 이제 1년짜리 단기 국채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국채 금리도 그렇고, 이 3년짜리 국채 금리도 그렇고, 갑자기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원인은 호주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수익률 커브를 자기들이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해서, 국채 수익률을 조정하겠다는 정책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호주와 캐나다 같은 또 영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들 이제 세 나라가 전부 이제 앵글로색슨 영미권 나라들 아닙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영미권의 비교적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 셋, 그래서 호주, 캐나다, 영국 이렇게 세 나라의 수익률 커브, 일드 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고 하면 보통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수익률 스프레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앞으로 경기 전망이 미래 경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장률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금리는 낮게 받고 장기 금리는 이제 높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가 이제 후퇴할 거라고 이제 채권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2020년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2021년 1분기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3분기 들어서면서 뚝 떨어졌다가 지금 10월 초까지는 또 갑자기 올랐다가 오르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고 중앙은행들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기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얀색 차트는 이제 미국의 수익률 커브, 2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의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고요. 수익률. 파란색은 이제 독일의 그 일드 커브, 수익률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그 미국과 독일의 수익률 커브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2020년 1분기 들어서 좀 반대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수익률 커브가 막 그 벌어지면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이다. 경제 성장이 빠를 것이다. 그 인플레이션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다가 반면에 이제 독일은 경기 회복이 뭐 덤덤할 것이다. 그렇게 뭐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지금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률 커브가 평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이제 뒷단 장기금리가 그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단에 있는 단기 2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독일을 한번 봐서 독일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그 독일 10년물 국채의 브레이크 이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10년물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적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될 거니까 그거를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상쇄해 줄 만한 그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추가로 지불하는 그 수익률이죠. 추가로 지불하는 수익률을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2021년 8월부터 지금 11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것이 오르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확 꺾여가지고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 독일마저도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인플레이션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경제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두 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애널리스트 자료인데 지금 2021년 3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다. 미국 주식시장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EPS를 봤을 적에 지금 왼쪽 차트에서 회색은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4개 분기 12개월 동안의 그 주당 순이익 EPS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은 이번 분기 그러니까 3분기만 2021년의 3분기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랬을 적에 지금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적에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세가 이미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걸 보시면은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월, 그러니까 3분기 시작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이제 10월 말까지를 X축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역시 이제 EPS를 보여주고 있어요. S&P 500대 기업의 이제 주당 순이익 EPS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TSLA inclus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이죠.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말 작년 12월인가에 그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그 시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때가 그 이제 테슬라가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그 EPS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낮지만은 이 순이익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등치에 비해서 그때 이제 EPS가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걸 포함해서 그때 포함해서 지금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로 빨간색 동그라미로 크게 친 것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EPS 증가율이 지금 멈춰 서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전망이. 물론 이렇게 제시한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의 이 순익 전망이 이렇게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각 기업들이 이제 earnings call이라고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다음 분기나 그 다음 해 전망을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리서치 자료고요. 이번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각 기업들이, 그러니까 S&P 500대 기업들이,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시황 전망을 하는데 자기네 기업들의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걸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말로 하니까 그걸 다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 텍스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5개 색깔이 있죠. 그 대표이사들이 말을 한 것 중에서, 근로자 구하기가 어렵다라든지 아무튼 노동력 문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짙은 군청색.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공급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를 이제 하늘색.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뭐 물류죠. 그러니까 뭐 선박 운임이라든지 뭐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무튼 이런 그 물류 조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물류를 언급한 게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이제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또는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하기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두색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체적으로 봐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좀 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취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가 2005년부터 지금 자료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시계열별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상황을 이제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건데 지금 2021년 3분기에 봤을 적에 지금 심사롭지 않은 것이 뭐 서플라이 체인은 물론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노동력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류 조건이라든지 원자재 조건이라든지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인풋 코스트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 인풋 코스트가 너무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를 대변해주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번 3분기 아마존 실적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빼면은 거의 적자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 4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거에서 그 아마존의 신임 대표이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음 분기에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의 이익을 합쳐도, 전부 다 합쳐도 아마존 전체가 마이너스 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풋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배경은요, 소비자들의 그 패닉 구매 때문이고요. 거기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풋 코스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 커브가 평평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후퇴가 뒤따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 생각은 첫째는 이제 미국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떨어진 규제 리스크라든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때문에 많이 이미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중국의
초우량 기업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중에 뭐 미국에 상장을 했든 홍콩에 상장을 했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0대 기업을 한번 가격을 한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이제 ETF 투자를 권고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뭐 중국 전기차 ETF라든지, 뭐 배터리와 리튬 ETF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비교적 그 피해를 좀 덜 받을 만한 그런 섹터나 그런 테마의 ETF를 한번 모니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은 이거는 굉장히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가격 모니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황을 살펴야 되는 거지만 인버스 ETF를 한번 몇 가지 정해놓고 가격 변동을 모니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 그러니까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올라가는 ETF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버스 ETF를 한 10개 종목 정도 정해놓고 가격을 계속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와 G2 인베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마켓 시간이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자료나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